신종의 마켓뷰입니다. 시장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주식시장 크게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처럼 유통시장의 어떤 주식시장이 어려우면 발행시장, 즉 IPO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구간인데 이분 모시고 관련된 시장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위원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또 간밤에 미국 증시 나스닥 중심으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 여러모로 참 어려운 국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주제부터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PO와 또 이제 방산도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방산은 또 그래도 좀 괜찮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좀 안 좋은 얘기, IPO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뉴스도 이제 좀 나왔지만 아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 보증보험에 대한 기대도 좀 있었고 정말 IPO의 분위기를 좀 뭔가 약간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상장 철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PO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앞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지만 IPO 시장 자체가 증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울보증보험이 이제 모두가 기다렸던 기업 중에 하나라는 측면에서 철회를 했다라는 것을 조금 크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예. 사실 그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자금을 조달해서 유통시장에 그 기업이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증시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IPO 시장도 같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서울보증보험뿐만 아니라 뭐 올해 있었던 어떤 다른 기업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대여급 기업들이라고 평가받던 기업들도 뭐 한 차례씩 IPO 일정이 연기되거나 뭐 철회를 결정했던 그런 사례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저는 IPO 시장이 조금씩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수혜 측에 참여하는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모청약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IPO 형태를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워낙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IPO 시장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증시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좀 있었을 때 그럴 때 몸값이 높아져 있는 그런 비상장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이런 서울보증보험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한 기업이 탄생을 하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엔젤 투자, 뭐 벤처 투자하고 뭐 시리즈별로 다 하고 이제 결국엔 프리 IPO, IPO 시장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자금을 빼고 싶은데 네. 소위 말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밸류가 안 나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밸류가 안 나오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밸류가 나올 수 있는 알토란 같은 기업들을 발굴을 하는 게 또 발행 시장이고 이런 어떤 시장의 호흡이 잘 어떻게 보면 커가는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IPO 하면은 뭐 미래 산업이라든지 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분야이고 그리고 IPO 시장에 상장되는 기업들을 보면서 새로운 어떤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또 2차 전지일 수밖에 없고 2차 전지 얘기하면은 또 이 그룹 그리고 이 기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와 관련된 얘기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이제 11월 초에 청약을 앞두고 있어서 IPO 시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일단 안 좋고 더 중심적인 상황에서는 2차 전지가 안 좋고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 또 IPO 철회했고 이러다 보니까 청약에 대한 열기도 조금 궁금하고 더불어서 이 상장에도 또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흥행 변수? 일단 요것도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조금 긍정적인 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증시 부진으로 같이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기업들이 나와서 성장성이 있고 수익성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다 하면은 그런 새로운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단 에코프로 그룹주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이해도도 높고 그동안에 조금 이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것에 실망을 하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이제 새롭게 이런 성장성과 수익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 등장할 때 그 기업을 조금 선호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서울보정보험이라는 그 회사가 철회를 함으로써 이제 대여급 기업들이 지금 증시에 등장하기에 약간 녹록치 않은 환경이구나. 이것도 같이 철회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증권신고서까지 다 제출이 마무리된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제가 또 어제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좀 찾아봤더니 네. 이미 그 신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라는 걸 제출하고 네. 거기서 심사 승인을 받은 뒤에 증권신고서라는 걸 제출을 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공모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미 상장 예비 심사는 승인을 받은 상태고 증권신고서를 1회 정정을 했었는데 그 정정 내용조차도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상장 전에 이제 유증을 통해서 가격에 대한 조정 정도만 반영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네.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너무 비싸게 소위 말하면 이제 청약 열기가 좋다라는 거는 비싸게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고 물론 발행 시장에서의 어떤 청약을 받으면 좋지만 최근에는 또 균등분할이라고 봐서 네. 많이 받지도 네. 못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좀 적정하다라는 게 시장에서 평가하긴 하겠지만 적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유통시장에 성공적으로 대비만 하면 유통시장 내에서 또 기회를 또 줄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은 해봅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중소형주들도 사실 상장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9개 기업이라고 네. 하는데 주목해 봐야 할 IPO 관련주들, 왜냐하면 IPO라는 거는 그 어떤 성장성을 바라보고 기업이 커왔기 때문에 이 시장, 그러니까 단순히 그 기업뿐만이 아니고 이런 시장도 커지고 있구나라고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에 그렇게 일정이 좀 빡빡하게 있는 이유부터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네네. 이제 수요 예측이라는 게 이제 일정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제 하루 이틀이면 끝났던 그 수요 예측이 이제 일주일씩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여유 있게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좀 제공을 하다 보니까 누적되어서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이제 생기면서 지금 이번 주에는 벌써 뭐 9개 정도 이미 수요 예측을 했거나 이제 진행 예정인 그런 기업들이 생긴 상황인데요. 예.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뭐 면면이 다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또 그런 전방 산업을 두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볼만한 기업들을 굳이 한번 좀 꼽아보자면 예. 저는 이제 큐로셀이나 컨택 그리고 에이직랜드 같은 그런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 이제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 우리가 보통 카티라고 이야기하는 면역세포 치료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 이 기업은 뭐 제가 바이오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기술적으로 이게 어떻게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예. IPO 시장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상장 이후에 지금 유통 물량이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최대 주주들 그리고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다 이제 확약 이제 보호 예수 기간을 예. 좀 두면서 상장 직후에 유통 물량이 가장 적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마 상장 직후에도 소위 말하는 그런 품절주의 매력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간에 주가가 뭐 크게 하락을 하거나 과도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점에서 이런 수급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컨택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택은 우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우주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 있습니다만 예. 거의 대부분은 다른 사업들과 같이 이제 연계해서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컨택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이제 우주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국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을 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을 예전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성장성에 어떤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증시에 이런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좀 이렇게 참여를 해야 증시에 어떤 그런 뭐 새로운 어떤 투자자들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죠.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맞아요.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만한 기업은 이제 에이직랜드라는 기업인데 반도체 업황 회복이나 이제 비메모리 수요가 확대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TSMC 같은 그런 글로벌 업체들과의 협력 같은 것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강조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좀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큐로셀은 이제 면역 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뭐 제약 바이오 그리고 우주 컨텍 더불어서 에이직 랜드는 이제 비메모리 그러니까 다 성장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뭐 이 기회에 시장이 좀 하락했을 때 이런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좀 공부해보고 괜찮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좀 IPO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제는 좀 시각을 좀 돌려서 방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올해 들어서 아니면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이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간밤에도 사실 유가 시장에서도 오일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나타났던 이유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어떤 분쟁이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이제 방산 업계들에는 이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해외 확장 그리고 K방산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우위를 갖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이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한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께서 짚어주시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방산물자들은 다 가성비가 뛰어나다. 가성비.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가성비라고만 언급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크놀로지가 워낙 좋은 상황이다 이거죠. 그럼요. 저희는 IT 기술 강국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근면 성실한 어떤 그런 노동자들의 문화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작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휴전 국가이다 보니까 실전 배치돼서 검증된 기술력이 도입된 그런 방산물자들이 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거에 대한 생산 물량이나 이런 것들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때마침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작년부터 발발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하는 어떤 물자까지 더해져서 소모되는 방산 물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때마침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중동 지역의 정세에도 좀 불안한 그런 환경에서 최근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중동 지역을 방문하셔서 뭐 사우디나 카타르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실 때 주된 주제가 이런 방산 물자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국 우선주의나 자국 보호주의라는 것이 거의 시대 정신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국 우선주의나 보호주의를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자주 국방력 강화가 가장 먼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력을 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노후화된 어떤 그런 방산 물자를 좀 현대화시킨다든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든지 그런 행동들이 먼저 나타나다 보니까 주변 국가로 방산 물자를 팔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진 경쟁 국가들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좀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자주 국방이라든지 국방 그리고 이제 지역적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각 국가마다 또 2024년에 대한 예산을 짤 텐데 그 안에서 국방 지출에 대한 부분은 뭐 축소하는 국가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또 이런 방산업계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방산업계들이 조금은 뭐 외형 확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가는 그런 국면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아까 이제 휴전 국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북한의 도발이나 여러 가지 핵실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단기적으로 뭐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단발성인 테마주로만 그동안은 방산주가 움직여 왔었는데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직후에 아니면 또 러우 전쟁의 어떤 영향인지 몰라도 이 중장기적으로 굵직하게 올라가는 그런 산업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좀 하락했을 때 오히려 이럴 때 방산주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확하게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방산주가 처음 올랐을 때 투자자분들께서 다들 공통적인 말씀을 하셨었어요. 뭐 10년 만에 찾아온 사이클이 그냥 한 번 온 거다.
그리고 방산주도 이제 사이클이라는 걸 탈 것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이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정받는 국면에 진입을 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전쟁은 저는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탈세계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지구촌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지구촌이 아니라 이제 탈세계화, 정말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만약에 전쟁이라는 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갈등하고 대립이라는 키워드는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가별 국방 예산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설령 끝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방산주들의 미치는 센티멘탈이 깨지면서 잠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나라가 수주했던 그런 수주 잔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생각을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런 토대들을 탄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지금 계속 조정받을 때는 조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말씀 주신 것 중에 지구촌이라는 얘기가 진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구촌이라는 말을 진짜 안 쓰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지구촌이 아니라 분리의 시대, 분리의 시대 그 안에서의 어떤 또 자기 국방, 자주 국방, 자국 보호. 내년에 또 미국의 대선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부각이 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대 정신 내지는 갈등 대립 참 안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내년까지도 어쩌면 그 후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방산과 관련된 투자 전략 아니면 채선호주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사실 방산 기업들을 최선호주 하나를 꼽으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를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떤 종목을 하나 고르기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방산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어떤 한 방산 물자 품목에 대해서는 한 기업이 전담을 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골고루 방산 물자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고루 모든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주셨던 그런 방산 투자 전략이라고 봤을 때 한 가지 좀 짧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은 지금 조정받았을 때 계속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이면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또는 이제 미국의 대선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우려들이 분명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의 대선이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공화당 정권이 다시 재집권을 한다면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지 않더라도 공화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공화당의 기본적인 어떤 모토는 나토 회원국들한테 너네들 GDP 대비 국방 예산 비중 늘려라. 맞아요. 우리나라한테도 방위 분담금 늘려라. 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시기는 계속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던 시점을 생각해 보면 다들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친분까지도 부각하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완만해질 거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렇게 했었죠. 하지만 맞아요. 그들의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자국 우선주의나 자국 보호주의라는 그런 시대 정신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내년에 어떤 대선 전국, 우리나라도 어떤 정치적으로는 총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서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방력 강화, 안보의 실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수출이 하나 더 늘어나고 거래하는 국가들이 늘어난다면 방산은 굉장히 이제 오랜 동안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저희는 보통 이제 스티키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끈끈하게 붙어가지고 오랫동안 유지 보수나 창정비 이런 것들까지 해줄 수 있는 분야가 방산 분야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꾸준하게 조정받았을 때 비중을 늘리는 그리고 한 번씩 그런 이벤트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분명 줄 거거든요. 그런 전략들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이런 주식들을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방어주이지만 성장주. 그러니까 디펜시브 그로스 스탁. 이게 뭐야? 방어주인데 성장주가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산주도 시장의 방어주이지만 성장주가 돼가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약간 중장기적으로 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PO와 그리고 방어주이지만 성장주인 방산주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승두 SK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